초겨울 바람이 스며들던 오후였다.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은 늘 그렇듯 조용해 보였다. 단풍이 지고 난 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 어귀를 지나 돌담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우물 하나가 있었다. 이 우물은 오랫동안 이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자존심 같은 자리였다. 해방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우물이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물을 마셨고 이 물로 농사를 지었다. 빨랫감을 들고 오는 이들도, 목이 마른 이들도, 그저 쉬어가고 싶은 이들도 모두 이곳에 모였다. 우물가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고 누군가의 웃음이 있었다. 한여름에는 시원한 우물물에 수박을 담가두었고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물물로 손을 녹였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다. 삶이 흐르는 곳이었고 추억이 쌓이는 곳이었다. 그날도 한 노인이 두레박을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단정했고 얼굴에는 오래된 생활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8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분이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왔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가장 먼저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자존심이었다. 물이 맑아야 하루가 맑다. 노인이 늘 하던 말이었다. 그래서 매일 찬물을 떠서 우물 주변을 깨끗이 씻어냈다. 그날도 노인은 두레박줄을 천천히 풀어내리고 있었다. 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다. 그 순간 낯선 웃음소리가 우물가의 고요를 갈랐다. 덩치가 큰 남자 셋이 우물가로 걸어 들어왔다. 낯빛은 거칠었고 말투는 마을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고 걸음걸이는 함부로웠다.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예의가 없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우물이래? 에이, 별거 없네. 그냥 시골 우물이잖아. 물이나 한번 떠볼까? 그들은 노인을 힐끗 보며 두레박을 빼앗듯 잡아당겼다. 노인이 미처 손을 놓지 못해 함께 끌려갔다. 물동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물이 튀어 노인의 바지 끝을 적셨다. 노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나이든 몸은 쉽게 중심을 잃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물동이를 든 손이 조금 떨렸고 발걸음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나서봤자 자신도 같은 꼴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우물 옆 감나무 아래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여행객처럼도 보이지 않았다. 단정한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운동화.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물가의 분위기가 변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두레박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단련된 손이었지만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고 힘을 주면 통증이 왔다. 그래도 이 우물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이 마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자 셋은 노인의 동작을 흉내내며 웃었다. 어유, 할아버지 손 왜 이렇게 떨려요? 물 한 바가지 뜨는데 1시간 걸리겠네. 우리가 대신 떠드릴까요? 어때요? 말은 친절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우물가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든 채 발걸음을 멈춘 채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땅만 바라보았다. 한 아주머니는 물동이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침묵이 우물가를 덮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노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해방 전부터 이 땅을 지켜왔고 자식들을 키우며 이 우물물을 마셨다. 전쟁 때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 우물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늘 이 우물을 지켜왔다. 그런 그가 지금 낯선 이들 앞에서 무릎 꿇는 기분이었다. 남자 셋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술 냄새가 났다. 그중 하나가 노인의 어깨를 툭 쳤다. 할아버지, 귀 안 들려요? 우리가 물 떠드린다니까요. 나이 드시면 좀 쉬셔야지. 왜 이런 데 나와서 고생이세요? 집에 가서 TV나 보세요. 응. 말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행동은 거칠었다. 노인의 몸이 비틀거렸다. 균형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우물 난간을 잡는데 실패했다. 바닥에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그때 옆에서 단단한 손이 노인의 팔을 잡았다. 우물가에 서 있던 그 여성이었다. 그 여성은 우물 가장자리로 다가왔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말없이 떨어진 물동이를 세워 올렸다. 물동이는 깨지지 않았지만 안에 담겼던 물은 이미 쏟아져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물동이를 들어 우물 난간에 올려놓았다.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노인의 손에서 두레박을 천천히 받아 정리했다. 노인의 손에서 줄을 풀어내고 엉킨 부분을 바로잡았다. 그 동작에는 과장이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매일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여성의 손은 거칠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이 마을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였다.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맑고 깊은 눈이었다. 무언가를 많이 본 사람의 눈이었다. 여성은 노인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숙임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을 대하는 예의였다. 노인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다시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내렸다. 줄을 당기는 손놀림이 정확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두레박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물이 가득 차는 소리가 들렸다. 찰랑 찰랑. 그 소리가 우물가에 울려 퍼졌다. 남자 셋이 비웃으며 한 발 다가섰다. 아, 여기 의협심 넘치는 분이 계시네. 아줌마, 관계자도 아니면서 왜 끼어들어요? 할아버지 보호자세요? 딸, 며느리.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남자들은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겁을 주려는 시선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을 피하거나 물러설 만한 상황이었다. 여성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차분한 시선이 곱게 향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다. 남자 셋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보통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거나 알았어요라며 물러서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웃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남자 중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말 좀 해봐요. 벙어리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요? 여성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관찰에 가까웠다. 마치 상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키, 체중, 체력, 움직임, 심지어 호흡까지 모든 것을 읽고 있는 눈이었다. 남자들의 어깨가 조금씩 경직되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들이 위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협받고 있는 건지 헷갈렸다. 여성은 우물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깊은 물소리가 고요하게 울렸다. 두레박이 물을 가득 머금고 올라오는 소리였다. 삐걱, 삐걱. 오래된 우물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우물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듯했다. 마치 시간이 되감기는 것처럼 우물가는 다시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한 발 앞으로 나섰고 누군가는 우물가를 다시 바라보았다.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다. 변한 것은 없었다. 다만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남자 셋은 그 소리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여성은 두레박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은 상당히 무거웠다. 보통 여성이라면 두 손으로 끌어올려야 할 무게였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한 손으로 거뜬히 올렸다.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이 찰랑거리며 햇빛에 반짝였다. 그 물을 물동이에 조심스럽게 부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다. 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당당히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낯선 이가 지켜주고 있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감사했다. 남자 셋 중 하나가 큰 소리를 치려 했다. 야, 아줌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말 좀 해봐요, 이 사람아.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겁을 주려는 동작이었다. 어깨를 거칠게 잡으면 보통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물러섰다. 그러나 여성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손이 닿기 직전 여성은 아주 작게 몸을 틀었다.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남자의 손은 허공을 스쳤다. 균형을 잃은 남자는 비틀거렸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분명 잡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어째서인지 손이 빗나갔다. 여성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서 있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주변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남자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다. 자신의 움직임이 왜 빗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운이 나빴던 걸까? 아니면 저 여자가 일부러 피한 걸까? 그런데 피한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손이 닿지 않았다. 여성은 그저 물동이를 다시 우물난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두레박을 한 번 더 내렸다. 물이 필요한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여유로운 동작에 남자들은 더욱 초조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겁을 먹었을 상황이었다. 남자 셋이 둘러싸고 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우물물을 뜨고 있었다. 담담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부끄러웠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낯선 이가 대신 지켜주고 있었다. 평생 이 우물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성은 두레박을 가득 채운 뒤 노인에게 건넸다. 손을 받쳐 들도록 자연스럽게 도왔다. 그 모습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처럼 보였다. 천천히 드세요.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따뜻했지만 부드럽지만은 않았다. 단단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도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우물을 향해 섰다. 남자들과 노인 사이를 자연스럽게 가로막는 위치였다. 그 자세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분을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지나가야 한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여성의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고 무게 중심은 낮았다. 편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다. 남자들은 그 자세를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였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다. 침묵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도 물 좀 떠가도 될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다.
얼마든지요. 아주머니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도 물 좀. 저도요. 마을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남자 셋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자 그들의 존재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물가를 장악한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침입자처럼 보였다. 여성은 여전히 우물가에 서 있었다.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심했다. 한 할머니가 여성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천만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남자 중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냥 가자.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말고. 사람들 계속 모이잖아. 하지만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물러서면 진 것 같았다. 남자 셋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의 침착함 앞에서 그들의 위협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 물러섰다. 여성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가장 큰 경고처럼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남자들은 포위된 기분이 들었다. 물론 실제로 누가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저 물을 뚫어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움츠러들었다.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들의 눈빛에 두려움 대신 담담함이 자리 잡았다. 우물가는 다시 사람들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성은 두레박을 정리하며 우물 주변을 정돈했다. 넘어진 물동이를 세우고 흘러넘친 물을 닦아냈다.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도 주워치웠다. 그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정확했다. 마치 이곳 관리인처럼 일했다. 남자들은 점점 불편해졌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렸다. 재수 없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자. 그래, 가자. 여기 별거 없어. 시골 물맛도 없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한 사람이 헛기침을 하며 등을 돌렸다. 다른 두 사람도 뒤따라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어깨를 으쓱이고 큰 소리로 떠들며 걸어갔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다. 우물가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마을 어귀를 지나 길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누군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휴, 다행이다. 무슨 일인가 했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어? 작은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여성은 여전히 우물가에 서서 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또 했지만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에는 담담함만 있었다. 영웅이 된 기분도 자랑스러운 기색도 없었다. 정말로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했다. 노인은 눈물을 닦았다. 덕분에 체면을 지켰습니다. 체면은 원래 어르신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린 게 아니에요. 여성의 말에 노인은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조금 전까지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두레박을 들고 우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이 우물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다. 아주머니 하나가 여성에게 다가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줘요?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넸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건강하세요, 아가씨. 여성은 하나하나 정중하게 답례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노인은 물동이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걸음걸이가 조금 전과 달랐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허리도 조금 더 펴졌고 발걸음도 조금 더 단단해졌다. 한 할아버지가 노인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고맙네. 저 아가씨 대단하더군. 그러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야. 두 노인은 우물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여성은 노인의 옆에 잠시 서 있었다. 짧은 눈인사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말 대신 전해지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괜찮으실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오갔다. 존중과 감사, 위로와 격려, 세대를 넘어선 연대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여성은 천천히 우물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배웅하듯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성은 모든 이에게 답례하며 걸어갔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였다. 마을 어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평범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단단함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분,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아? 그러게. 평범해 보이는데 평범하지 않아. 눈빛이 달라. 뭔가 많이 겪어본 사람 같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숨소리가 터졌다. 누군가는 다가와 물동이를 받아들었다. 우물가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물 뜨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일상의 소음들이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여성은 돌아서며 마을길을 걸어 나갔다.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조용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무게감은 남았다. 누군가 뒤에서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저분 혹시 707특임대 출신 아니야?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이 근처 어딘가 계신다던데. 그렇게 조용히 계시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타나신다던데. 대단하신 분이야. 707특임대면 나라를 지키던 분들 아니야? 그렇지.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전쟁도 아닌데 왜 여기 계실까? 은퇴하셨겠지. 그래도 정신은 그대로이신 거야. 말들이 바람처럼 퍼졌다. 707특임대.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던 이들. 국민은 그들의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늘 그 자리에서 나라를 지켰다. 밤에도 추운 겨울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누군가는 지켜야 했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 은퇴한 후에도 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나타나 도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군복을 벗었어도 마음속 사명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돌담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떤 설명도 자랑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고 떠난 것뿐이었다. 한 노인의 존엄을, 한 마을의 평화를 조용히 지켜주고 갔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우물가에 서 있었다. 아무도 먼저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는 듯. 이 느낌을, 이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다. 한 젊은 아주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오늘 본 거 기억해라. 왜요, 엄마?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멋진 거야.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도와줘도 자랑하지 않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었다. 노인은 그날 이후로도 매일 우물가에 섰다. 손은 여전히 느렸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시 예전처럼 불렀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제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물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노인의 대답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자신감이 돌아왔다. 그날의 일이 노인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약하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자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물은 여전히 맑게 흘렀다. 초겨울 바람이 불어와도, 한여름 더위가 내리쬐어도, 이 우물은 변함없이 마을을 적셨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였다. 우물은 그 모든 계절을 함께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날의 일은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는 자식들에게 말했고, 누군가는 이웃에게 전했다. 우리 마을 우물가에서 말이야. 707특임대 출신 분이 나타나셨대. 조용히 도와주시고는 그냥 가셨다던데.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셨대. 정말 멋있으시다.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전해졌지만 핵심은 같았다. 어려울 때 누군가는 나타난다. 포기하지 않으면 도움이 온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좋은 사람들이 아직 많다.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로도 퍼져나갔다. 시장에서, 경로당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얻었다. 여성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몰랐다. 누군가는 이웃 마을에 산다고 했고, 누군가는 산속에 산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필요한 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났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갔다. 우물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였고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서로를 조금 더 챙기게 되었고 낯선 이에게도 조금 더 따뜻해졌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갔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여성이 보여준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말보다 실천하는 것, 자랑하지 않고 돕는 것. 한 아주머니가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고맙네, 고마워.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 말투가 그날 그 여성과 똑같았다. 자연스럽고 담담하고 따뜻했다. 사람들은 배운 것이다. 도움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필요한 순간에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한 젊은이가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왔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닙니다. 제가 들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을 전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노인은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고맙습니다. 작게 중얼거렸다. 바람이 그 말을 어딘가로 데려갔다. 혹시 그 여성에게 닿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노인은 미소 지었다. 닿지 않아도 괜찮았다.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우물물은 오늘도 맑게 흘렀다. 두레박은 오늘도 물을 퍼올렸다. 마을은 오늘도 평화로웠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일을 위해 조용히 서 있을 것이다.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필요한 그 자리에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우물가에는 개나리가 피었다. 노란 꽃들이 우물을 둘러싸고 피어났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우물가에 나왔다. 손은 더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여름이 왔다. 우물물은 더 차갑고 시원했다. 아이들이 우물가에 모여 물장난을 쳤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가을이 왔다. 우물가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노인은 감을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줬다. 하나씩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우물가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젊은 남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 긴장했다. 작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 우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물어보게. 이 우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시나요? 글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 100년은 넘었겠지. 젊은 남자는 감탄했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오래된 우물이. 우물만 오래된 게 아니야.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오래됐지. 노인의 말에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그날 밤 노인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 네, 예전보다 더 밝으세요. 노인은 웃었다. 그날 일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 무슨 일이요? 노인은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들은 조용히 들었다.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다시 뵙고 싶으시겠어요? 아니, 안 봐도 괜찮아. 그분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뽐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누군가를 지켜주는 분들이 조용히 말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용기.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을 우물가의 그 여성처럼 조용히, 당당히, 따뜻하게 자랑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날 우물가처럼 맑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힘든 일이 있어도 지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감동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